자, 이번 시간에는 688페이지 우리 20번부터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라 이거죠. 산화에틸렌을 저장 탱크 또는 용기에 충전할 때는 미리 그 내부 가스를 1 또는 2로 바꾼 후 산 또는 알칼리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충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도씨에서 이 충전할 때 45도씨에서 그 내부의 가스 압력이 0.4 메가파스칼이 이상이 되도록 충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부 가스 이렇게 가스의 명칭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치환제가 되겠습니다. 치환제. 그래서 치환제 우리가 두 가지라면 질소가스와 탄산가스 CO2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탄산가스. 그래서 질소, 탄산가스 이렇게 치환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산화에틸렌을 보관을 할 때 용기 보관, 우리가 일반적인 가스의 용기 보관은 40도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40도 이하. 근데 산화에틸렌의 경우는 우리가 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치환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는 가스의 명칭을 써라. 그래서 지금은 산화에틸렌의 특징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안정하나, 가스 상태에는 폭발성,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그죠? 독성. 산화에틸렌. 그죠? 그래서 산화에틸렌. 자. 그래서 가연성이니까 우리 폭발 범위 이렇게 나오면 3에서 80%.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아시틸렌 다음으로 위험한 가스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니까 허용 농도. 허용 농도가 우리가, 자. 50 ppm. 그죠? 그 다음에 LC50으로 하면 요거는 2900 ppm이 되겠다. 그죠?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발의 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화폭발이죠.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산화폭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 요 두 개까지는 이제 아시틸렌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산화, 분해. 그 다음에 아시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합폭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산화에틸렌은 중합, 그죠? 시아노수소와 같은 우리가 중합폭발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폭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화에틸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들 이렇게 쭉 적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독성이니까 우리가 중화제를 사용하는데 산화에틸렌은 물을 사용한다. 이런 정도. 그죠? 그래서 물과 반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설명 이래 산화에틸렌 자, 특징 간단하게 산화에틸렌의 폭발 범위 내지는 뭐 허용 농도 이런 것들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겐이 되겠습니다. 그죠? 포스겐. 자, CO, Cl2. 자, 무슨 냄새가 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청초 냄새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마른 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독제 두 가지죠. 가성소다와 소석회를 제독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염소를 반응시킬 때 반응식과 그 촉매제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포스겐을 생성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분자식을 보시면 CO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화합을 하는데 촉매로는 우리가 활성탄, 그죠? 활성탄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스겐 같은 경우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TLV, TWA 농도로는 0.1 ppm이 되겠고, 그러니까 LC50의 경우도 5 ppm의 아주 낮은 수치의 맹독성의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우리 제법, 지금 제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버보시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버보시법입니다. 하버보슈, 뭐 보시법 이렇게 뭐 영어 명칭이니까 그죠? 약간의 뭐 한글로 우리가 작성했을 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제법 두 가지를 써라 이랬을 때 가장 우리가 나오는 것이 석회질소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버보시법은 지금처럼 뭡니까 이게 질소하고 수소하고, 그죠? 예, 공업적으로 제법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석회질소법이라면 우리가 석회질소에다가 수증기, 그죠? 수증기를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우리 석회질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하버보시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응식 이런 것들은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반응식.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질소와 수소. 그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NH3입니다. 그죠? NH3. 그러면 이제 질소, N2고요. 그 다음에, H, 수소는 H2잖아요. 그럼 이 두 개, N2와 H2가 반응을 해서 NH3가 된 거예요. 그러면 N이 두 개. 그죠? 두 개죠. 수소, H2. 그러면 여기 세 개, N 한 개당 수소가 3개의 세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총 필요한 것은 6개다. 그죠? 수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개가 있으니까 6개 같으면 어떻게 돼요? 3개. 수소가 3개 세대죠. 그래서 3, 2, 6이 됩니다. 그죠? H2, H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H3로 볼 수 있죠? 이렇게 결합해서 암모니아. 이렇게 결합해서 암모니아. 그래서 2몰 생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식도 물론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제조법 중에 수성가스법, 제조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성가스, 그죠? 수성가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도시에서 천도시에 석탄에 수증기를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서 만든 우리가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천도시의 석탄에다가 수증기를 통과시켜서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이 생성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성가스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라면 탄소고, 그죠? 수증기, 물이죠. H2O.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것은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제조법인 수성가스법. 자, 그 다음에 산소의 공업적 제법 두 가지 나오죠.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 그죠? 물 H2O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수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 액화분리, 공기 속에 있는 에어, 그죠? 에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 O2가 있고 질소가 있고 뭐 알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액화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액화를 시키면서 서로 다른 B점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산소의 B점은 얼마냐니까 약 마이너스 183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83도씨가 되겠고, 질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6도씨. 그죠? 액화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뭐 산소가 먼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임기압력과 임기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수치, 그냥, 수치 자체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염소. 자, 염소는 우리가 독성입니다. 그죠? 독성이면서 조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조연성, 우리가 연소성을 따졌을 때 우리가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 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농도. 그래서 우리가 염소 같은 경우는 1 ppm, 그죠? LC50으로 했을 때 농도는 우리가 293 ppm
이렇게 수치가 되는데, 문제가 보니까 LC50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예전 문제긴 한데, 그죠? 요 수치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소성에 의한 가스의 종류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염소의 B점 수치,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뭐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염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마 염소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용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기출문제에 보면 용기 색상 이렇게 찾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염소 용기 우리가 재료 및 도색, 이렇게 하면 재료는 탄소광이고 도색은 갈색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전밸브 가용전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의 건조재료는 우리가 진한 황산, 그 다음 압축기 내부 윤활제로는 진한 황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암모니아 문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준 농도 나오죠? 25ppm입니다. 그죠? 암모니아는 25ppm. 그 다음에 비등점.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해될 수 있는 온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 우리 독성가스고 가연성 가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폭발 범위라면은 15에서 28%. 그죠? 그 다음 허용 농도. 이런 정도. 이렇게까지 비등점이나 이것까지는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우리가 뭐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허용 농도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제조 장치에서 동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은 부식입니다. 그죠? 가장 큰 이유는 동이나 동합금. 그죠? 동이나 동합금을 사용했을 때 부식의 원인이 된다.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죠? 자, 가스 누출 금지 방법에서 우리가 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 표시가 된 LEL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폭발 한계의 하한값을 나타냅니다. 하한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약자로 LEL Lower Expression 뭡니까? 이게 리미트 이렇게 되어 있죠. LEL 그죠? 폭발 한계다 이거죠. 하한 낮은 쪽. 그 다음에 UEL 이라면은 상한입니다. 상한 그죠? 이게 하한값이고 그러면 이거는 상한값이 되겠죠. 상한값 그죠? 그래서 상한값, 하한값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우리가 가스 누출 경보장치 봤을 때는 여기 마찬가지 3대 요소가 나오죠. 금지부, 차단부, 제어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 누출 경보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누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수소 같은 경우 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 경보 농도는 몇 프로 이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하면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폭발 한계죠. 폭발 하한 그죠? 폭발 하한 값에 뭡니까? 4분의 1 이하에서 그죠?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 폭발 범위가 4에서 75%다 그죠? 4에서 75%. 그러면 하한이 4%니까 4분의 1 그죠?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 이하 수소 같은 경우는 1% 이하에서 경보를 울려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하한값의 4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독성 같은 경우는 독성은 허용 농도 그죠? 이하에서 금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분의 1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스 누출 경보장치.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차단장치에 3대 요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금지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금지부는 우리가 통상 뭡니까?
천장에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검지부의 설치 위치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무거운 가스가 되겠죠?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에서, 그죠? 바닥면에서 30cm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가스가 되겠죠? 가벼운 가스 같은 경우는, 천장면에, 그죠? 천장면에서, 마찬가지, 하단으로, 그죠?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검지부.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위치가 이제 바닥면에서 30cm 이내냐, 그 다음에 가벼운 가스 같은 경우는 천장면에서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상조하기 힘들 때, 비상연락망을 비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배관에, 그죠? 주배관에 설치를 해서, 차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에 설치된 것에 외에는 우리가 배관종 밸브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주 배관에 설치를 해서 이제 차단시킨다. 그래서 검지를 하고 제어를 통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 누출 경보기가 돼. 경보기에 설치 개수 정도. 자, 설치 개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설치 개수 이렇게 됐을 때는 검지부의 수는, 그죠? 검지부 수는 바닥면 둘레, 그죠? 20m에 대해서 1개 이상 비율로 계산된 수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지부는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20m에 1개 이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스 누출 경보장치는 우리가 농도, 그죠? 가연성 가스는 4분의 1, 한의 4분의 1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고요. 독성은 허용 농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수, 검지부의 개수는 바닥면 둘레에 20m에 1개 이상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지부 같은 경우 우리가 설치하는 위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면 또는 천장면, 이건 뭐냐면 무거운 가스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냐, 가벼운 가스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691페이지에 우리가 가스 누출 금지 방법 간단하게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